오늘은 코인과 퓨처스가 처음이신 분도 헤매지 않게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잡으면 매매가 훨씬 단단해지실 겁니다. 영상 끝날 때쯤이면 계정 만들기부터 포지션 잡는 감각까지 머릿속 퍼즐이 착 맞춰지게끔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복사하듯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고 어떤 주문을 넣는지 손이 멈추는 지점을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주문창이 가장 낯섭니다. 시장가, 지정가, 수량, 그리고 레버리지 설정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절반은 끝입니다. 제가 화면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움직임의 구조만 깔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할 때마다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를 잡는 순간 숨통이 확 트이실 거예요. 수수료는 먼지처럼 보이지만 쌓이면 눈덩이가 됩니다. 특히 단타는 클릭 한 번마다 비용이 붙기 때문에 수수료 구조부터 이해하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방향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정리꾼입니다. 오늘의 뉴스, 거래량 변화, 비슷한 패턴을 빠르게 요약해주기 때문에 초보도 판단 재료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연습 겸 거래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돈부터 넣어야 하나요? 하는 고민을 여기서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링크와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100달러만으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그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도 코인 거래를 배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주문을 눌러보고 롱과 숏의 체감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코인을 공부해야 하느냐? 아주 직관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0년 전 같은 1,000만 원을 어디에 뒀느냐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만약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담아두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숫자만 보면 생각이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0년 전보다 지수가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묵직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계셨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5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으로 커질 만큼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왜 사람들이 코인을 쳐다보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 정도 흐름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도 투자 후보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벌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롱도 있고 하락에 베팅하는 숏도 있습니다. 방향만 잘 읽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이 코인 시장에 사람이 몰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레버리지는 규모의 벽을 잠깐 넘어보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에서 거래할지 고르는 겁니다. 거래소 선택이 꼬이면 실력보다 환경 때문에 먼저 지치기 쉽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고를 때는 내가 쓰기 쉬운가가 핵심입니다. 앱이 복잡하면 한번 막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단순한 화면과 빠른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세 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니 사람들이 해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처럼 자주 치고 빠지는 분들에겐 수수료가 성적표를 뒤집는 변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과세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느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할 때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로 운용하면 1회 거래에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열심히 맞춰도 옆에서 수수료가 계속 발목을 잡는 구조죠.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까지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지원과 원화 입금은 초보에게 체감이 큽니다. 번역기 켤 필요 없이 바로 묻고 원화로 바로 넣고 뺄 수 있으면 거래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횟수가 쌓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힐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느냐가 초보에겐 생명줄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동시에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넣어 두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꼭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한 박자만 어긋나도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개념부터 단순하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핵심은 근거가 모였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차트 한 장만 보고 뛰어들기보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힘을 받을 때가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선명하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올라가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롱 쪽이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시장이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 상승을 믿고 들어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롱 진입의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바람입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대형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가격이 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때 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흐름이 굳어질 때가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숏 쪽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하락 신호로 해석하며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이 보이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에너지가 없다는 느낌이죠. 이런 경우 하락 가능성을 떠올리며 숏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도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강한 규제 정책 같은 뉴스는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서 숏 관점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도움이 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를 같이 보면 지금이 과열인지 힘이 꺼지는지 변동성이 커지는지 감이 더 빨리 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는데 자주 씁니다. 값이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고 숏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고 30 이하이면 과하게 눌렸다고 보고 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튀는 순간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맹신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확률이 좋아집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지표를 한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줄이는 방법과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영상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